안녕하십니까. 에듀진TV의 신동우입니다. 오늘도 천안 복자여고의 정명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예. 지난번에 클릭수 보니까 유튜브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간 클릭수랑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에듀진에서 올려서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에듀진 클릭수랑 그 클릭수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4,000건 정도 거의 육박할 정도로 3,800건인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인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역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아이들 또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성장을 시켜서 상담을 해서 뭐 서울대학교에 보낸 사례가 있다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요즘에 그 학부형님들 만나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일단은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부형님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고등학교 선택, 중3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였을 때 이제 상담을 온 거죠? 그 아이가? 현재 이렇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네네, 좋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현재는? 이 학생이 중3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저를 좀 만났습니다. 마침 이 학생은 중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인근 중학교에 전교 1등짜리였고 전교 1등? 전교 1등짜리였습니다. 근데 그 친언니가 마침 제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복자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대학교 1학년에 언니가. 그래서 이 학생이 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좀 진학하겠다. 중학교인데 뭐 전교 1등이라고 나오나요? 그 학교 측에서 알려준 게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보다 이 학생이 아무래도 제 학교의 1학년의 친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학생을.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을 좀 만나봤습니다. 제 학교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고등학교에 다른 학교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진단을. 당시에는 그 복자여고가 비평준화 고교였고. 그렇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천안 복자여고면 최상위층 아이들이 가는 거죠.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렸죠. 그런데 이 학생을 좀 만나서 진단 해본 결과 중학교 인근 중학교의 1등이었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학교 성적을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어떤 역량,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고 그 학교에 맞는 학교가 어딜까를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맞추신다 해보니까 언어 영역은 뛰어났습니다. 언어 영역은 뛰어났고. 언어 영역이 뛰어났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초등학교 특히 다닐 때 어차피 중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내신 준비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읽은 애들이 드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에 독서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독서도 애들이 편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비문학 중에서 또 어느 정도의 책을 좀 좋아했는지 이걸 보면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적응할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력이 언어 능력 고등학교 와서 좀 적응할 수 있는지 이걸 체크를 했는 결과 상당히 언어력에서는 최상을 유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직접 이제 그 아이를 대화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라는 거죠. 한 35년에 어떤 그동안의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노하우랄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언어력은 최상. 언어력은 최상.
영어는? 영어는 제가 그때 최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 와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인근 중학교의 1등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복자여고의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 학생들의 그 언어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네. 수학 능력이라든가 네. 영어 능력, 역량을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면 얘가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3월달에 본 모의고사에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다가 예측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학생의 언어력이 따라가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언어 능력이 거의 확실시되게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영어는 제 학교 수준에 비해서 낮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학생, 이 학생 진단한 결과 영어 점수는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에서 한 4등급 내지 5등급 정도 매우 낮은 등급이죠. 언어는 1등급인데 영어는 4 내지 5등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평소에 얘기하시는 종합반 학원을 다녔다 뭐 이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건 이 학생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수학은 어느 정도였었죠? 수학은 그냥 한 3 정도. 1등급은 나오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볼 때 한 모의고사에 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쭉 공부를 해서 고3 때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평을 한 6월달 모평을 보게 되면 뭐 2, 3등급 정도뿐이 안 나온다.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3월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에서 언어는 1, 수학은 2, 영어는 4, 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죠. 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첫 3월 모의고사를 그렇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아이는 혹시 학원을 다니고 있었나요? 안 다니고 있었나요? 학원은 간혹 그렇게. 간혹. 갔다 안 갔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내신 관리하면서 다니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을 만났죠.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좀 어렵고요.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언어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이 학생이 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잘한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혹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1등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입학한 이후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에 잠깐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중학교 때 그렇게 우수한 인재,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뭐 우리 흔히 한 말로 뭐 전교 1, 2등을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3월 모의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이 뭐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뭐 3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전혀 중학교생과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중상학부형들이 조심해야 될 분은 아이를 진단을 통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진단을 통해서 뭐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낼 것인지 그렇습니다. 또는 뭐 일반고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실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은 그 복자여고가 아닌 뭐 다른 학교를 추천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우선은 자기 그만큼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냥 내신 따기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지금 부족한 것은 지금 수학도 좀 부족하고 영어는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입학한 이후에 내신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학생이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영어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본인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도 보이지 않겠죠. 결국은 내신도 따기 어렵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능력 개발도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학교보다 제가 근무한 학교보다는 인근 학교를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시고? 그때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K,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 엄마도 느낀 게 뭐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인근학교를 진학을 했죠. 진학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진학한 조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이제 인근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내신 따위가 수월한 것만큼, 내신 하나만 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근학교를 소개하지 않는다. 너는 인근학교에 가면은 아마 내신 따위가 수월해서 우선 내신 관리가 될 것 같다. 내신 관리가 목적으로 너를 거기에 보내는 건 아니다. 워낙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하면서 네 공부를 역량 있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선생님, 잠깐만요. 아까 이제 네 역량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거에 의하면 언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좀 떨어지지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 역량이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됐네요. 거의요. 저는 아이들 평가할 때 물론 이과에서 과학고 남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즉 4학년, 5학년, 6학년 물론 뭐 중학교 1, 2, 3학년 때도 책을 많이 읽히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아이가 얼마나 다양한 독서나 또는 깊이 있는 독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결정적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언어 역량이 부여지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독서가 얼마큼 깊이 있게 했느냐, 얼마큼 재미있게 했느냐. 그걸 재미있게 해야 돼,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깊이 있게 읽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어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추천을 하는 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도 내가 너를 그쪽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주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진학을 했는데 인근학교로. 마침 3월달 모의고사 시험을 봤을 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 학생이. 점수가 좀 치지 나왔다고 3월달 했는데 이 학생도 놀라고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왜요? 언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나왔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나왔다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학교 학생들도 상담할 때 거의 90% 맞추고 있거든요. 너 공부 어떻게 했으면 영어는 3이야, 2야, 1이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언어도 1, 2, 3이 보여집니다. 수학까지 보여지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내신 네가 1등짜리였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네가 역량 키우는 공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한 경쟁을 하지 말고 책 좀 계속 더 깊이 있게 읽어나가면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학생한테. 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처음에 영어를 접근했을 때 듣기 말하기 이가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은 어휘력 부족인데 이 어휘력이라는 것은 단어 짝을 하는 것보다도 고등학교 와서는 사실 영어 책을 실제 읽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서 같은 경우를. 원서를 읽는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단어가 부족해서 원서를 잘 못 읽어도?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제가 그 순서를 알려줬죠. 영어 공부할 순서를. 내신은 네 능력으로 딸 수 있을 거다 아마. 사실은. 그런데 영어를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영어를 너는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네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현재 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기 말하기 안 돼 있다는 뜻이다. 사실 그 말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수학은 또 어떻게? 근데 그래서 영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제가 보내준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 드라마 미드를 이제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아이였어요. 사실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미드를 권장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4등급이 영어 미드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미있고 쉬운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학생한테 권장하면서 그래서 미드를 좀 당분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권장만 했고 책 읽으라 권장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1년 뛰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간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옳지. 중학교 사실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상담을 가면 만난 적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 1년 후에 2학년 6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대학생한테. 한 번 좀 뵀으면 좋겠다. 2학년 때? 2학년 때. 예. 6월 달 모의고사 끝난 이후에. 6월 달 모의고사? 예. 네. 아,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집 근처에서 같이 학생의 아버지를 같이 만났습니다. 네, 예, 아빠. 예, 아빠. 아빠하고 이 학생하고 저하고 셋이 만났는데, 그러면서 당당히 6월 때 반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다고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몇 등급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보여줄 정도였으니까, 언어 1, 수학 1, 영어 1등급 나왔습니다. 예, 2학년 6월달 모의고사에서 언수회가 111 나와가지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째 이렇게.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자, 그러면 그런 동안에 내신은 몇 등급이었어요? 다 1등급을. 그렇죠. 네. 내신은 관리를 철주전에 본인이 할 수 있었고, 할 만한 정도의 학교였습니다. 네. 좀 내신 따기가 좀 쉬운 학교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112를 찍었다. 그렇죠. 1년 한 3개월 만에. 국영수가 1, 국수 0이 1, 2, 4. 1, 2, 4. 영어가 4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년 한 3개월 만에 112를 찍었다. 예, 1을 찍었죠. 그것도 그 학교의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점수였었는데, 등급이었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말을 계속했지만,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나왔어? 이렇게. 사실은. 그때 학생이, 선생님 사실 지금까지 미터 한 100개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생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100개를 봤냐. 말이 그렇지. 100개 본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학생 이야기하다가는 한 10편쯤 봤을 때, 10편쯤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사실은. 예. 그래서 매일 하나씩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공부가. 예. 그 미드에 빠진 거네요? 빠졌습니다, 학생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그렇게 재밌냐?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영어는 뭐 그렇게 해서 단어도 찾고 그렇게 흥미가 있어서 집중, 뭐 그랬다고 하고. 수학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영어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듣고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제는 원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금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학생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그 원서 목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목록을 여름방학 때 제가 줬습니다. 이 학생한테. 이 책을 좀 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책을 좀, 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더니, 또 연락이 와서 그 학생한테, 제가 좀 약간 며칠 늦게 보냈는데 연락이 막 재촉하는 그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주시더니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서 목록, 영어 원서 목록을 줬더니, 학생한테, 그래서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사실 영어 원서를 또 읽기 시작했죠. 깊이 있게, 사실은. 듣기 하고 원서 읽는 건 아주 잘 돼 있더라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했대요? 수학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2등급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대부분 이제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능력도 사실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영어도 사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사실 결국 듣기, 말하기, 읽기 이런 것이 얼마큼 기본이 잘 돼 있느냐. 마찬가지로 수학도 이 학생의 기본이 얼마큼 충실한가. 기본 원리, 개념 이해를 얼마큼 이해했는가 훨씬 중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절대 선행을 나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느 모의고사에서 일이 나올 때만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선행을 한다고 하면 언어에서 1등급이 나오면 그때 선행해도 늦지 않다. 수학에서 일이 나올 때. 수학에서 일이 나올 때 선행을 하지. 그 전에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좀 높은 산에 올라갈 체력이 지금 안 돼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망친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2, 3, 4, 5등급인데 선행은 계속해서 나가. 그렇죠. 이래서 이제 망가진 거의 사례가 망가지죠. 있고요. 거의.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 아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질. 물론 그게 이제 선생님은 그게 언어 역량에서 결정이 된다. 그죠? 걔는 원래부터 그런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결국은 독서 역량. 예, 그게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관심사를 계속해서 탐색해 주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네요, 결국은.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제가 자신이 한 거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다른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네. 근데 선택을 잘못해서 만약에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있을 때 들어가게 되면, 네. 우선 중학교 때 했던 버릇 때문에 내신 따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못 따고. 자, 그래서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평을 계속 볼 때마다 계속 111도 찍게 될 거고. 저는 뭐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에 네. 굳이 이 학생한테 이제 그 정도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자, 그 고3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그 서울대에 걔는 이제 학교 내에서 어쨌든 1등급이니까 그렇죠. 서울대 지균 이게 지역균형 전형에 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학교에서 줬을 거고. 예, 이 학생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 지규를 받았어요 이렇게. 네. 지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뭘 고민하냐 사실은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 네. 학과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직위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게 제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서울대 경영경제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뭐 그닥 저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 학과인데 그 아이한테 적성에 맞았던 거 맞아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건가요? 서울대요. 아니 서울대 그 과.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갔는데.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아이들 원래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능한 한 알겠습니다. 잘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현재는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 때는 결코 최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학교도 중학교 근데 참고로요. 제가 갑자기 가니까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은데 그 언니가 복자여고에 갔었잖아요. 그 언니는 어느 대학 갔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상위권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위권이에요? 아니면 중위권 정도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에 물론 대학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발판 위에서 대학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뭐 선생님 지금 중학교 아이를 쭉 어떻게 보면 뭐 중간이라도 만나서 뭐 매달 만난 건 아니었지만 중간에 만나서 적절한 조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 학원을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당연히 학원 안 다녔죠. 이런 경우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인 내신 관리를 이제 그 정도를 딸 수 있는 본인이 그런 학교를 선택해 준 거고 아까 좀 보셨지만은 영어도 미드, 듣기, 원설기. 영어는 알겠는데 수학 1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학교가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강이라도 학교에서 부족한 공부는 좀 인강이라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죠.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